QLD, TQQQ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돈을 크게 벌려고 하면 거의 반드시 시장이 한 번은 여러분을 부러뜨립니다.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한 번 운 좋게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이제 시장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은행원이 삼성전자 싸다더라,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유튜브에서 누가 몇백만 원으로 몇억 만들었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2018년 12월 말 아버지가 은행에 갔다가 은행원에게 삼성전자 주식이 싸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계좌 만들고 주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현우야, 계좌 좀 만들어서 내가 주식 좀 사라. 그렇게 처음으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겁니다. 그 전까지 주식은 무서운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주식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렸고 예금 적금으로 차근차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천만 원 정도 샀던 삼성전자가 한 달 반 만에 20% 넘게 오른 겁니다. 눈앞에 800만 원 수익이 찍힙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아, 주식 투자로 돈이 벌리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처음 한번 운 좋게 반등을 먹으면 사람은 시장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을 봤다고 착각합니다. 장이 좋아서 오른 건데 내가 잘해서 오른 줄 압니다. 나스닥이 밀어준 건데 내가 타이밍을 맞춘 줄 압니다. 그때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받습니다. 500만 원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 수 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합니다. 나도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에 30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합니다. 문자가 옵니다. 뭐 사라, 뭐 팔아라. 처음에는 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더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실력자구나. 나는 이제 길을 찾았구나. 그런데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인지 그냥 상승장 덕이었는지 대응은 없습니다. 물 타라, 기다려라, 괜찮다. 계좌는 점점 무너집니다. 처음 마이너스는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커질수록 앱을 열기 싫어집니다. 처음 손실을 확정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덥습니다. 어플을 삭제합니다.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자. 다시 열심히 돈 모으자.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손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20년 6월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됩니다.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때 예전 계좌를 다시 열어봅니다. 마이너스 60%. 회복은커녕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였구나. 그래서 손절합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옵니다. 2020년 11월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본업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업만으로 집을 사고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부수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제대로가 단타가 됩니다. 시장에 오래 남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빨리 돈 버는 법부터 찾습니다. 그 당시 상승장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냥 좋은 종목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타를 치다가 돈을 잃습니다. 1천만 원이 두 달 만에 사라집니다. 상승장에서 깡통을 찬 겁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올라옵니다. 그냥 좋은 거 들고 있었으면 됐잖아. 그래서 대출을 받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넣고 마이너스 통장도 열고 이제는 좋은 기업에 진득하게 투자하자고 마음먹습니다. 2021년 특정 종목을 사서 수익이 크게 납니다. 1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나는 이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무리합니다. 신용을 씁니다. 내 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계좌가 커진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진 건데 사람 눈에는 기회가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에 몰빵합니다. 나는 주식을 잘하니까 이번에도 잘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무너집니다. 나스닥은 크게 빠지고 국내장도 거칠게 흔들립니다. 지수도 그렇게 빠지는데 신용 쓰고 몰빵한 계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0%를 넘어갑니다.
그걸 다 자르면 원금이 사라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이게 QLD, TQQQ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 장면입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맞을 때 돈을 크게 벌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을 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주 빠르게 강제로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현금 없이, 기준 없이, 손절 없이 그냥 버티면 되겠지로 들어가면 버티는 게 전략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2022년 6월 세 번째로 돈을 잃습니다. 첫 번째는 리딩방 때문에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타 치다가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하다가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 잃고도 끝내지 못합니다. 대출까지 다 썼으면 멈춰야 하는데 한두 달 괴로워하다가 2022년 8월에 또 대출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 대출을 받습니다. 이번에 망하면 죽어야지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합니다. 리딩방 안 한다. 단타 안 한다. 국내장 무지성 장기 투자 안 한다.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말고 시장에 돈이 쏠리는 곳을 보고 적당한 구간에서 먹고 빠지고 다시 다른 기회를 찾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2023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2차 전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돈이 몰리고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주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100% 수익이 나면 빠지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이 나면 빠집니다. 에코프로 하나만 들고 있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이런 후회도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후회를 이겨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욕심내다 망했잖아. 이것도 한때다. 분명히 지나가면 꺼진다. 이 생각으로 버팁니다. 시장에 돈이 쏠리는 곳으로 가고 돈이 빠지면 나옵니다. 다시 눌려있는 곳으로 갑니다. 파도를 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준이 생긴 겁니다. 2023년 결과적으로 수익이 2억 정도 납니다. 2022년 8월에 1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2억이 넘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 과정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미국 증시를 보고 출근 전에 시나리오를 짜고 매수와 매도를 미리 걸어 놓습니다. 퇴근하면 끝이 아닙니다. 육아 출근이 기다립니다. 아이 보고 집안일하고 밤 9시가 넘어서 다시 공부합니다. 10시, 10시 반, 11시까지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일요일에는 몰아서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루틴이 쌓인 겁니다. 결국 2026년 6월 현재 누적 수익이 21억 정도까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운 좋게 한번 번 돈은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실패를 복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하고 매일 준비하는 루틴을 만들면 그때부터 계좌가 바뀝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번 하락에도 살아남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돈을 크게 벌고 싶다면 먼저 크게 잃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기다렸다가 가져갑니다. 오늘 계좌가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게 진짜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